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상간녀 사건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거냐.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죠. 그죠? 네, 여기 말씀 나눴어요. 여기 있어, 여기. 그래요? 어디 있어요? 여기 나올 거야. 일단은 오늘은 그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가장 요새 들어서 많이 증거로 제출하고 법원에서도 채택을 해서 외도 사실의 증거로 활용을 하는 바로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집해서 제출해야 되며 수집이 좀 불가능할 때에는 어떻게 법원에 주장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그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어떻게 수집해서 제출해야 되나요? 일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카카오톡 메시지 그 자체를 화면을 캡처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아래로 까딱까딱 하면 날짜가 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날짜가 뜨게 해서 그 메시지 자체를 캡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또 다른 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사실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제 제출하시는 분 중에 그 대화 내보내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화 내용을 그대로 캡처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위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신빙성, 증거의 신빙성 부분에서 법원에서 좀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고 캡처를 해가지고 제출하는 게 더 이제 현장감도 있고 그렇죠. 법원에서 신빙성도 더 있다고 보고 상대방도 크게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내 배우자와 그러니까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 둘이 나눈 대화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핸드폰에 주거니 받거니 한 카카오톡 내용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수집해요? 뭐 많은 경우가 있는데 내 배우자가 그 증거 수집에 협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그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면 어떡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밝히기가 사실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이제 허술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고 했을 때에는 뭐 외도를 했던 배우자가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를 옆에 뒀다거나 그러면은 사실 배우자 몰래 휴대전화를 확인해서 그걸 캡처해서 내 핸드폰으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캡처해서 보낸다고 한다면 상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이제 기록이 남게 되겠죠. 그럴 때는 내 휴대전화를 가지고 그 화면 자체를 사진을 찍고 그 사진 촬영본을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실제로 엄청 많아요. 꽤 많은데 여기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건 사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잖아요. 형사적으로 이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평가가 될지라도 그런 부분이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나왔을 때 이게 역시 위법해지느냐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은 민사에서는 그걸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요새는 형사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평가되는 그 증거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민사적으로도 증거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어요. 1심도 그렇고 항소심도 그렇고 법원에서 일단 이거 피고가 원고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이거 위법 수집 증거야 이거 범죄가 성립하는 증거들이야 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증거를 보지 않고 보류를 해놓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거를 볼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형사적으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는 증거들이 민사적으로도 사용 못하는 증거들이 될 수는 있어요. 만약에 그 상간자가 카카오톡 대화에서 나갔고 우리 배우자는 그 카카오톡 대화방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 그때 캡처한다고 했을 때는 상대방 그 피고의 표시가 알 수 없음 뭐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그럴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사실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누군지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대화 내용을 봤을 때 이게 누군지 상대방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면 사실 또 문제가 안 되겠죠. 피고가 나 이런 대화 나눈 적 없다 나 아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피고의 주장인 것이고 다른 증거로 보강을 했을 때 이 메시지가 이 사람과 나눈 게 충분히 맞다 라는 정도의 입증만 심어주면 사실 알 수 없음으로 뜬다고 하더라도 이게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나눈 대화 내용이라는 거를 재판부에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죠. 원고가 소재기할 때는 지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이걸로 충분할까? 하고 뭐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조민근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보강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없고 이것만 가지고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데 섣불리 소재기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대화 내용만으로 당사자가 특정이 되지 않을 때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다른 증거도 추가적으로 수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 카카오톡 메시지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나요? 일단은 우리 배우자랑 상대방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저 사람한테 배우자가 있구나 라는 얘기를 당연히 전제로 대화를 나눈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뭐 가족들끼리 여행 다녀왔어? 와이프하고는 뭐하고 놀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간에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그렇죠. 대화 내용. 그렇죠. 거기다 플러스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죠? 둘 사이의 외도 사실에 대해서는 되게 다양하죠. 오빠 사랑해.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말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자기의 야한 사진 이런 걸 보내는 경우도 있고, 서로 간에 야한 사진을 그렇죠. 주고받는다던가 또 어떤 꼭 성관계가 분명히 암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화 내용, 소위 말해서 데이트를 했다. 연인 관계, 그렇죠. 연인 관계를 추단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면 그렇죠. 충분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상간녀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가 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촬영하기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